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정석투자가 여러분들을 명인들의 복귀에서 찾아뵙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기업들, 그죠? 좀 이길 수 있는 가격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가격대,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런 좀 가격대. 작년도 8월 달부터 한 7개월 넘었네요. 그죠? 많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성과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기쁘고요. 뭐 앞으로 잘해야죠, 계속. 그죠? 겸손하게.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2730인데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가는 것인가? 유동성 장세로 가는 것인가? 그랬을 때는, 거래대금을 보면 됩니다.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은 10조 내외에서 바뀌지 않아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죠. 뭐가 많이 붙었다라는 얘기냐면, 이슈들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 그죠? 개별 종목들의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뭉치 돈, 규모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한 주나 뭐 2,000원짜리 주식 한 주나 거래량은 똑같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자금들 많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급등하는 주식들도 있었지만 뭐 메지온이나 뭐 휴젤과 같은 이런 폭탄 맞는 주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곡물 관련된 좀 테마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된 주식들도 좀 화려하게 좀 이번 구간에 시세가 좀 터졌던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잘 대응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뭘 보냐면, 인간은 안 바뀐다. 인간은 안 바뀐다.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안 바뀐다. 인간의 본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56만 원 매도 의견 드리고, 35만 원대 오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하자. 그리고 삼성 SDI도 75만 원대 여기서 사지 말고 정말 싸게 기다리자. 그래서 5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사자. 그 전저점이 깨지면 안티가 증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자. 그 사람들 대신해서 수익 내자.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인간 보조지표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정 소비하는 사람들을 대신을 해서 수익을 내자.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겁니다. 워렌 버핏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성공한 분이죠. 이분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향후 50년 동안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거는 뭐가 있다? 인간의 어리석음, 탐욕, 욕망, 공포, 이건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저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5%만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이 95%의 반대로 해야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잠깐 돈 벌면 뭐예요?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이번에 30% 수익이 났어요. 1억을 가지고서 30% 수익 나면 좋은데 1억으로 5천만 원 된 상태에서 3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6,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냥 1억 가만히 있었던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서 25% 수익이 났어요.
SKC 가지고 20% 수익이 났어요. 기다린 사람이 그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동성 축소니까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걸 인정을 하고 공략한 사람들이 수익이 난 겁니다. 카카오도 엄밀히 말하면 9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수익이 난 거예요. 13만 원 때부터 계속.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유동성 축소 구간에. 그래서 요거를 거의 목숨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존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아요. 탐욕, 공포, 또 호재 나오면 따라온 사람 또 생길 거고, 여러분, 또 분위기 또 우호적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 시장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그죠? 또 결과 보고서 그때 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인진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은 기업 싸게 사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급락하거나 폭락 나오거나 이런 게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살 기업들은 딱 정해졌거든. 좋은 기업 살 거라는 거, 실적 나올 기업 할 거라는 거, 적자 기업 안 할 거라는 거, 주변 기업 안 할 거라는 거. 그래야 내가 생존한다. 그래 더 큰 기회가 왔었을 때 그 수익을 싹쓸이 할 수 있다.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단타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꼭 승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다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1.3조 정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신용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부메랑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시장이 추세로 돌아설 것 같다. 라는 명백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운용 자금을 조금 늘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구간 아니에요. 현금 관리 항상 일정 부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전히 박스권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기준은 2730. 그죠? 2730. 요게 이제 1월 요 구간에서 신용 대규모 틀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숫자죠. 그죠? 이 기간의 폭락을 피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공개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싸게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그죠? 근데 이 숫자가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2850, 그 다음에 2650 이렇게 딱 선을 긋고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2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2012년도 요 구간이 LP다가 파산되면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요때 끝났어요. 나머지 업황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좋았어. 근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리먼 사태가 발생됐던 그 시기에는 전 세계 경기를 누가 이끌었어요? 전 세계 경기를 미국이 이끌었어요. 근데 리먼 사태 이끌고 나서 누가 전 세계 경기를 이끌었습니까? 중국이 이끌었죠. 전 세계 공장을 이끌었다고. 이때 지수는 갖춰져 있었다고. 펀더멘털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 박스를 보였죠. 이 당시에는 고점 박스를 보였다고. 몇 년 동안? 한 7년 됩니까? 단단히 각오하셔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셨죠? 이 박스권의 흐름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존하고 기회를 만들려면은 박스권 구간에서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반드시 시대의 조류에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조류, 중심. 절대로 변두리로 가면 안 돼요. 시대의 조류의 중심에 내가 딱 올라서서 제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 이미 다 밸류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굶어요. 금융시장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잡아먹히지 마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그죠? 이익을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마우면, 그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도 되는 거고, 또 주위 분들 맛있는 것도 사주면 되는 거고. 이 박스권 구간이었었을 때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중국에 대한 사업 매출 비중을 높인 업체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와정날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데넬리. 근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처럼 북미 쪽에 대한 캐파를 집중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을 빨았어요. 손가락을 빨았다고. 롯데케미칼이 8배 시세가 터지는데 LG전자는 시대 흐름의 조류에 편승되지 못해서 손가락을 빨았어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 8배 시세가 터지고 시대의 조류에 구조적인 변화에 리더스 코스메틱이 막 20배 시세가 터지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았어요. 나는 제자리인데 쟤는 8배 시세가 터진 거야. 나는 1억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8억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시대의 조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이때는 반도체 빅사이클. 반도체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은 3걸음, 4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긴장하라고,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되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당하지 마시라고. 어떻게든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표적항암제 한미약품이 대형 기술 수출을 하면서 2015년, 2016년도에 한미약품이 10배 시세가 터져요. 바이오시밀러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셀트리온도 데넬리가 터지죠. 퍼스트 인 클래스, 신물질, 바이오베터 관련된 테마들만 미친 듯이 갑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JW 중에 약 인트론, 뭐 바이오 이런 주식들. 나머지 바이오든 손가락을 빱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손가락을 빨아요. 여러분들 계좌는 손가락을 빨 거예요. 중심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절대로 거스르지 마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스권 구간에서 시대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 쪽 위주로 계속 하시고, 걔네들도 쉴 수 있으니까 한 순환매 정도로 포트를 좀 분산하는 것 같은데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여러분, 친기업 정책, 대기업들 유리, 그죠? IT 반도체 육성, 소부장, 땡큐. 그 다음에 플랫폼,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게임주, 규제 압박, 규제 강화. 아니, 육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유가 시대 끝났어요. 고유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있는 업체, 사업 업체들. 제가 자동차 이야기해드리고, LG전자 이야기해드리고, 뭐 오리온 이야기했잖아요. 러시아 관련된 이런 업체들. 옛날을 생각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옛날에 그 환상에 빠져 죽는 거라고. 계좌가 죽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대의 어떤 이 중심에 서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시장에 맞춰야지 먼지와 같은 나한테 시장에 맞추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마치 뭔가 엄청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주식에 대해서 탁탁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심을 세워서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줏대를 가지고 대중매체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잘 실천해봐요. 그럼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실천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흐름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시기를 저는 권장한다는 얘기죠. 2850, 2650 박스권. 11월 달 뭐 있어요? 미국 중간선거. 요거 있기 전까지. 그죠? 왜? 미국의 강경 대응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바이든의 지지율이 유리해지니까. 미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완화 기조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 호재에 따라간다? 계좌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좌에 미안하지도 않아요? 에? 여러분 매수 버튼 누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그 기업 추격 매수에서 고점에 물리면 미안하지 않냐고. 그죠? 두 번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뜯어 고치시라고. 악습관. 공포나 악재 나올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가격에만. 그러면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기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21, 2만 원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원래 이제 16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단기 반등은 노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을 못 넘어가면, 그죠? 이거는 프리미엄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대비. 요 가격에서 방어 나오면 사실 다행인데 요거 깨진다는 얘기는 현대자동차의 세태기 별로조차도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깨졌을 때 함부로 물 타시면 안 됩니다. 12만 5천 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셔야 돼. 이렇게 가만히. 주위에서 이렇게 옆구리 찔러도 이렇게 가만히. 아셨죠? 추가 매수는 정확한 가격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면 20만 5천 원에서 한 21만 원 선 정도의 제압 여부가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술 반등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21만 7천 원인데 이 주식은 16만 1천 원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16만 1천 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요 가격이 오면 갑.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이에요. 악재가 나와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글로벌 이슈 공급망 나와도 내가 갑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약간 을 비슷해요. 약간 을.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기술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투자 매력.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조정이 나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거 사실 겁니까? 10명 가운데 7, 8명은 에너지 솔루션 살걸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막 20조씩 터지는 시장이면 둘 다 사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10조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폭락하는 주식들 거래량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질의 거래량 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현대 모비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소중한 내 자식 같은 돈을 주식시장에 투여를 했으면, 그죠? 내 자식이 잘 클 수 있게, 이익이 날 수 있게 해야 되잖아. 그냥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공략하실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안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주식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에 대한 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에너지 솔루션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35만 원대 김현주 씨. 그죠? 국회의원 안 해야 된다. 축하드립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155기가와트시. 요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자리가 35만 원대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42만 원대 이상은 따라가지 말자. 이유는 하나예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겨. 42만 원대랑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회복할 거거든. 그러니까 42만 원대 붕괴되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 흐름이 나오거나 만약에 혹시 거기에서 악재가 나오는데 그 투자 본질과 상관없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야 되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 기다려야 되는 거지. 수익병행 관련된 기회는 여러 번 줬으니까 뭐 수익병행 여러분들 잘 알아서 잘 하셨길 바랍니다. 신규 공략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좋은 성과가 났죠. 그죠? 58만 7천 원. 그죠? 한 60만 원 선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시장 대비. 그죠? 이거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30% 마이너스일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이잖아요. 왜? 싸게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점핑할 것이냐,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더 갈 것이냐, 이거는 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여기서 만약에 되돌림 조정이 나온다면 언제 또 다시 공략할 것이냐. 못 산 사람들은. 나는 이익 실현 한번 했는데 중간에 어디서 다시 잡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겁니다. 왜? 배터리는 성장이 지속되니까. 이게 훨씬 더 심플하고 편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SKC 같은 경우도 15만 4천 원 이상 일단 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시해드렸던 자리, 13만 원 자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15만 4천 원 이상은 이제 보너스예요. 알아서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조정이 나온다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피디님?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중국 소비주하고 산업재, 뭐 바이오재 이런 것도 훑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게임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못하는 거는 제가 일요일날 9시에 공개 방송하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도깨비로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승패. 12만 5천 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추세를 제가 긋게 되면 배터리는 고성장 산업군이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 제조업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러시아 쪽 관련된 매출보다는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르게 올라섰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게임주는 어떨까요? 게임주나 언택트는 이것도 고성장 산업이죠.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는 글로벌 경기의 어떤 공격적인 성장과 같이 가는 거고, 이 게임은 누구랑 같이 가는 겁니까? 예, 이 게임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 정부 정책 육성 더하기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 이 분리자들을 인수를 하면서 방향을 정확히 설정했다 이거예요.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게임은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브, BTS, 방탄소년단이 이타카 홀딩스를 흡사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냥 엔터주였어요. 방탄소년단만 있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인기, 그 다음에 빌보드 차트에서 어떤 순위, 이거에서 값어치가 정해졌다면 이타카 홀딩스를 하는 순간 하이브는 뭐가 된 겁니까?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 미래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들 잘 보면 신작 게임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작 게임을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죠? 예, 요거랑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게 되면 옛날에는 오락실, 그리고 PC방,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이 새로운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작년도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쌌어요. 아주.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자리였다 이겁니다. 거품이 빠지는 자리가 오면 전 과감히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게임즈를 얼마에 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짜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자리를 제압을 못하면 8만 8천 원대까지는 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타는 거는 차라리 그냥 놓치고 말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 10만 6천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600원, 10만 6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6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9천 원 오기 전에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술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6만 9천 원대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6만 9천 원대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하죠? 온거하면 되죠. 우리가 전기차 공략했던 것처럼. 카카오 기다렸으니까 왔잖아요. 9만 원 이하 줍줍했지 않습니까? 13만 원대부터. 그죠? 마찬가지로 넷마블 같은 이런 게임사도 9만 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식에 대한 게임즈 전체에 대한 밸런스 재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악습관 고치시고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서만 공략하셔서 좋은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수익 내야 이 토마토가 커요. 예, 마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